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만돌린 연주자인 아버지로부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음악을 통해 행복을 전파하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삼았습니다. 로이는 아버지가 만돌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이는 아버지가 마을의 큰 음악 축제를 위해 파리로 떠나신 사이 숲속을 탐험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아름답게 빛나는 낡은 만돌린을 발견했습니다. 만돌린은 예사롭지 않은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언가 신비로운 힘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로이는 그 만돌린을 집으로 가져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만돌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마법과 같았습니다. 로이가 만돌린을 연주할 때마다 그의 주위에는 다양한 색의 환영들이 춤을 추었고 마을의 사람들은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로이의 연주는 마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고 로이는 점점 자신감과 기쁨으로 만돌린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음악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을의 시계탑이 고장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놀라운 연주 능력을 발휘하여 마법의 음악을 시계탑에 들려주었고 시계탑은 다시 정확히 시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을 주변의 땅이 메말라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작물을 키울 수가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로이는 만돌린을 켜고 신비로운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메마른 땅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로이 또한 마을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는 자신이 발견한 만돌린의 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아주 특별한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로이는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꿈을 조종하려는 신비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는 로이에게 다가와 자신이 바로 마법의 만돌린의 원래 주인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마법의 힘을 나누어주는 뮤지션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로이가 그 만돌린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로이는 이 이야기와 그의 역할에 충격을 받았지만 신비로운 인물의 말에 감동하여 마법의 만돌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해 그의 음악과 마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는 광장, 성곽 심지어 정원까지 모든 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음악의 마법을 전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모든 이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로이는 그렇게 먼 길을 향한 여정을 결심하며 마법의 만돌린과 함께 언제까지나 음악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인물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숲과 황금빛 들판이 펼쳐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열정적이고 춤을 사랑하는 집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메랄다였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유자였으며 어디를 가든지 그녀의 춤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춤은 마치 바람 속에 떠다니는 나비처럼 가볍고도 우아했으며 그녀가 춤을 출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밤 에스메랄다는 숲속에서 펼쳐지는 한 축제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 축제는 100년마다 한 번 열린다는 신비로운 축제로 모든 숲의 요정들과 동물들이 한데 모여 밤을 지새우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어린 시절부터 이 축제에 대해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는 숲속 깊이 걸어 들어갔고 곧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한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옷을 입은 요정들, 신비로운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 그리고 말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이 꿈과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하자 숲의 요정왕은 에스메랄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춤을 춰주겠니, 에스메랄다? 너의 춤은 이 숲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야. 에스메랄다는 기꺼이 승낙했고
그녀는 요정들과 함께 환상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일렁이는 불빛과 하나가 되어 숲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에스메랄다는 한 마법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에스메랄다, 너의 춤이 너무나도 강력해. 이곳에 오래 머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숲속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직전 마법의 주술에 걸린 에스메랄다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스메랄다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전설 속의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요정들의 돌봄 아래 숲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녀를 깨울 자는 오로지 진정으로 그녀의 춤에 매료된 자인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 한 젊은 음악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에스메랄다의 전설을 듣고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음악은 마치 에스메랄다의 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잠들어 있는 숲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듯 서글프면서도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음악가의 피리 소리에 서서히 에스메랄다는 눈을 뜨게 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동반자인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함께 춤과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며 마을의 축제는 더욱 다채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춤과 음악을 통해 영원히 서로의 마음에 머물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춤과 음악이라는 예술이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과 진정한 열정은 언젠가 그 열정에 응답할 무언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깊고 푸른 숲속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집이었습니다. 집은 마법으로 지어졌으며 주변의 생명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거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할아버지는 무척 지혜롭고 이 숲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노루가 혼란스러워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할아버지에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저쪽에서 나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숲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노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거북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노루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마.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숲속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숲은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함께 점차 어두워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점차 그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할아버지는 숲의 친구들, 즉 부엉이 여우, 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모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요. 모두 무사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올 터이니 걱정 말거라. 할아버지는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할아버지는 숲을 어지럽히는 낯선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정령이 만들어낸 그림자였고 숲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할아버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정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숲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오래전부터 떠돌던 단절된 정령이다. 나의 세계가 잊혀지고 사라지면서 나는 여기에 남아 표류하고 있을 뿐 어떤 악의도 없다. 하지만 나는 갈 길을 잃었고 이 숲의 에너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거북이 할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마. 할아버지는 숲의 나무와 별들에게 도움을 청해 그림자의 정령을 본래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거북이 할아버지와 모든 생명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숲속 생물들은 더 깊은 이해와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돕고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깊은 숲속 작은 집에서 거북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숲을 지키며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멘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을을 넘어 다른 세상으로의 모험을 꿈꾸었어요. 에멘은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녀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탐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을 사랑했지만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에멘은 집 뒤쪽에 있는 작은 숲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속삭임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 보는 신비로운 생명체, 즉 반짝이는 눈과 부드러운 털을 가진 작은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에멘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멘.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인 라파엘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을 지켜보고 있었죠. 당신이 원하는 모험으로 인도해 줄게요. 에메는 조금 놀랐지만 곧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 꿈꿔왔던 모험이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녀는 라파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라파엘은 에멘에게 특별한 부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적은 당신을 보호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이 부적을 꼭 믿으세요. 그리하여 에멘과 라파엘은 함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프랑스의 산악지대인 피레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멘은 태양이 저무는 장관을 감상했고 라파엘은 그녀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그와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넓고 푸른 포도밭이 있는 보르도였습니다. 에멘은 포도 수확 시기에 맞춰 주민들과 함께 일을 도우며 그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와 풍습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우정을 쌓으며 마음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 후 그들은 프랑스 남부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성을 탐험하며 중세시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멘은 여기서 용맹한 기사와 공주의 전설을 들으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을 마무리할 때쯤 라파엘은 에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처음 떠났던 때와 많이 달라 보이는군요. 이번 여행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에멘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속한 그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라파엘은 에멘의 변화를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사랑이 당신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여행은 여기까지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죠. 에멘은 고마운 마음으로 라파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꿔나갔습니다. 에멘의 여행은 전설이 되어 다음 세대에도 길이 기억되었습니다.